안녕하십니까. 박건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직권의 변동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직권의 변동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기출 유형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먼저 봐야 되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풀론 구조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풀론 구조론의 모식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 것이고요. 그 모식도를 보고 우리가 풀론 구조론에서 우리가 상승하는 곳과 하강하는 곳, 곧 다시 말해서 뜨거운 풀론과 차가운 풀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만 알아보도록 할 거고,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나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뜨거운 곳이고 어떤 부분이 차가운 곳인지 볼 겁니다. 두 번째,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와 그리고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그림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암은 다음과 같이 이 마그마를 바탕으로 SiO2의 함량과 관련 지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린 뭐에 대한 이야기냐? 멘틀 대류와 이제 판의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멘틀 대류라는 거는 상부 멘틀 자체의 이제 운동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권 내에서 뭐가 있었냐면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의 상부와 하부가 온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멘틀의 대류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상승하는 곳에 해령이 있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 해구가 있었죠. 그러면 해령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하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그에 비해서 해구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얘가 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흠에 의해서 판 자체 밀고 당기는 힘의 작용에 의해 판이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멘틀 대류와 관련 지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C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해령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해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열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열정 가지고는 우리가 멘틀의 대류에서는 설명이 되냐?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멘틀의 대류에서는 열점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멘틀 대류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정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A는 보존형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경계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B에서는 스콕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쵸? 얘네가 서로 부딪혀서 다음과 같이 위로 올라가는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안데스 산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C에서는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모두 나타나는데 천발지진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선지 틀렸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판의 이동과 관련된 힘 중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중력에 의해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판을 밀어내는 힘인 거고, 얘는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평균 밀도는 해양판이 멘틀보다 더 크냐라고 했는데,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누구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판 말고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현무암질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화강암질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평균 밀도는 해양판이 멘틀보다 크냐? 멘틀보다 크게 되면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얘 위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멘틀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밑에 있고 해양판이 더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양판이 멘틀보다 크다는 사실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P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고, Q는 해령의 사면 경사가 급할수록 당연히 강해지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해령만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해령과 해구가 있는 지형이 있겠죠. 그러면 해령과 해구에 있는 판이 해령만 있는 판보다 속도가 어떨 거예요? 더 빠를 거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도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그림은 오스트레일리아판과 남아메리카판의 경계와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고 지금 남아메리카판이 있는데 두 판의 이제 차이를 한번 잘 볼게요. 남아메리카판 같은 경우에는요, 해령에서 미는 힘이 작용을 하죠. 지금 둘 다 이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아메리카판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없냐면 잡아당기는 힘은 없어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어때요? 잡아당기는 판이 있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누구보다는 남아메리카판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판의 이동 속도는 오스트레일리아판보다 남아메리카판이 빠르냐라고 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니은 선지 두 판 모두 판의 경계부에서 섭입대가 발생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서 판의 경계가 나타나냐면 여기 해구, 여기서도 해구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섭입대는 발견이 되는 게 맞는 선지. 남아메리카 판의 이동은 주로 해구에서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 아니죠.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얘는 미는 힘에 의해서 나타난다며. 그러니까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은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내용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룸 구조론이라는 건 뭐냐면 멘틀 내부에서 이제 온도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밀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룸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플룸이 하강하는 곳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핵과 다음과 같이 멘틀의 경계부죠. 여기에서 위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면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이제 좀 중요한데 주변의 멘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거 바탕으로 조금 이따 문제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판이 섭입하는 지역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해안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부 멘틀로 하강을 합니다.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룸에서는요, 뭐가 설명이 되는 거냐면요, 열점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미안해요. 판의 경계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설명이 되냐?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하와이 열도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열점입니다. 그러면 이 열점에서 계속해서 이 열점의 위치는 변하잖아요. 자, 제가 분명히 무슨 말을 했냐면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기억해야 돼요.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는 이동을 해요? 판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판이. 판 자체가 이동을 하니까 얘가 계속해서 만들면은 얘가 이동을 하겠죠. 판이 이동을 한다며. 근데 똑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얘는 누굴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산섬들이 만들어졌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와이 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열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플룸이라는 건 분명히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뜨거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뜨거운 플룸,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차가운 플룸이 있다라는 거 봤고, 판 구조론하고 플룸 구조론 이제 우리는 합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자, 일본이죠. 아시아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판에, 유라시아판에서 다음과 같이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룸이 만들어졌죠. 상부 멘틀이 만들어져서 지금 상부 멘틀 쪽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남태평양에 대형 상승류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열점은 플룸 상승류에 의해 형성된 고정된 지점이냐라고 했죠. 근데 분명히 아까 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플룸 상승류가 일어나는 거 말고 열점이라는 거는요,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쵸?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선지는 맞는 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플룸 구조론의 특징이라고 했죠. 지진파가 상승하는 플룸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느려진다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선지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5번 그린 가나다는
어느 지역에서 플룸에 의해 화산섬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가에서 플룸 상승류가 생겼고 얘가 위로 올라와서 섬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2번이 돼야겠네. 그리고 이 화산섬들은 계속 옆으로 이동을 해요. 왜? 판은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누구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멘틀에서 열점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섬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기역 방향으로 우리는 이동한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바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가의 플룸은 뜨거운 플룸이다. 맞는 선지가 되죠. 화산섬 A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 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고요. 화산섬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냐? 가에서 나를 거쳐서 달을 간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가의 플룸은 뜨거운 플룸 맞는데? 화산섬의 죄송하네요. 자, 가에서 다 갔고 그 다음 나니까 맞는 선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하와이 열도래요. 화산섬의 연령과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죠. 화산섬이 나타나는 이 하와이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계속해서 문제로 현재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은요, 59.6, 59.2, 그쵸? 그러니까 처음엔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처럼 처음에 이동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가처럼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C가 제일 가깝겠죠? 그러니까 A가 가장 멀다는 맞는 선지. 판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나에서 가로 변화됐으니까 니은 선지 틀린 말. B와 C를 연결한 선을 따라 판의 경계가 아니요, 이건 판의 경계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7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오네요. 이거 뭐예요? 차가운 플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디에서 외핵과 어디에서 멘틀의 경계면에서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뜨거운 플룸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요. 지구 내부 온도는 C가 A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진파의 속도는 A보다 C에서 느리냐? 아니요. 그렇죠. A가 지금 차가운 거고 C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C에서 당연히 속도는 느려졌고 A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A보다 C에서 느리다는 맞는 선지.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그쵸. 얘네들의 경계면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로 그쵸. 동아프리카 열곡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뭐다? 뜨거운 플룸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겠죠? A는 암석권이냐라고 물었어요. 그쵸.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그쵸. 연약권 위쪽에 있는 부분을 합쳐서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했습니다. P 단층은 역단층이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곡대에선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양쪽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힘이 작용해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 나타난 단층은 무슨 단층이다? 정단층이 나타난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니은선지는 틀렸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부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 마그마의 형성 과정이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래프들이 약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냐? 일단 지하의 온도 분포예요. 지하의 온도 분포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음과 같이 온도가 상승하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았고 얘는 물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을 불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용융이 되는 온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액체로 변화하는 온도가 다음과 같이 높아집니다. 근데 멘틀의 용융 곡선이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위로 올라올수록 증가하는 구간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볼게요. A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깊이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요. 다시 말해봅시다. 깊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누르는 힘이에요. 압력이라는 거죠. 즉 압력의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서 온도는 변했어요? 아니, 온도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압력만 감소하고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니까 열점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열곡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볼까요? 해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멘틀의 용융 곡선보다 더 높아지는 온도가 다음과 같이 도달하죠. 그럼 여기서 뭘로 변해요? 액체로 변한다면 그게 뭐예요? 마그마의 형성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이걸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과정을 이제 봅시다. 두 번째 과정은 3번부터 좀 볼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봐봐요. 멘틀의 용융 곡선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멘틀의 용융 곡선 중에 물이 포함된 경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물이 뭔가 첨가가 되면서
기준점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바뀌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기준선이 돼버리죠. 그러면 뭔 일인지 우리가 보게 되냐면 지금 지구 내부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기준점이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액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해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다음과 같이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오면서 함수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 광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녹으면서 이제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얘가 용융점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얘도 멘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둘 다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 만들어진 장소가 달랐습니다.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해령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또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열점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해구에서 만들어졌어요.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얘는 뜨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자 보세요. 깊이가 이렇게 깊은 지점이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얘가 마그마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대륙지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륙지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강암이잖아요. 얘가 녹아요. 그럼 녹아서 뭘 만들어요?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강암 용융곡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보다 온도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녹는 거죠. 그러면 여 위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화산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유문암질하고 현무암질하고 서로 섞여져서 튀어져 나올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튀어나온다라고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해령에서는 지금 보세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져요. 해령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1번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2번 볼게요. 연약권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섭입하는 지각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빠져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다음과 같이 3번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 얘가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지표를 어떻게 하냐? 데핀다. 그러니까 얘가 데폈으니까 당연히 뭐가 만들어진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는 서로 합쳐져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다음과 같이 분출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하 온도 분포로 마그마 생성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9번 볼게요.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이다 라고 했어요. 자, 기억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선지 틀린 말. 해령에서 자 해령이에요. 해령 위로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니은이죠. 그래서 니은에 의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디귿은 주로 섭입대 특별히 해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은 마그마의 생성 장소를 나타냈죠. B 같은 경우와 C 같은 경우와 A가 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열점 말하는 거죠.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해령 말하는 거죠. A 같은 경우에 지금 누구 말하고 있어요? 해구 말하고 있네요. 근데 A랑 B랑 C랑은 싹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근데 P에서 Q로 갔대. 현무암 용융각선으로 지금 갔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요? B랑 C가 해당된다라고 가주셔야겠죠. A는 P에서 Q와 같은 아니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었죠. 뭐가 있었으니까 다음과 같이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이 이렇게 그려졌었으니까.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C에서는 C에서는 물이 유입이 아니라 어디에서? A에서 물의 유입 때문에 용융점이 하강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에서는 판의 이동 방향과 다른 장소에 생성된 것이다. A 같은 경우에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따라서 이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니은과 관련이 있다라고 가주셔야 되고 B는 해구에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니까 얘는 디귿과 관련이 있다라고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기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니은, B는 디귿 여기 있네요. 그 다음 C는 기역 따라서 4번이 된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마그마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암석이 형성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SiO2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우리는 나누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산소의 양이 많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산성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높은 경우인 거고 염기성암은 SiO2의 함량이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대로 어떻게 되어서 굳어져서 만든 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유무남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중성암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를 섞었던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많은 원소는 칼슘하고 철하고 마그네슘이죠. 그리고 여기는 나트륨, 칼륨, 규소예요. 그래서 색깔이 어떠냐면 여기는 어두운 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속하는 광물들이 이제 원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보고 유색 광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무색 광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밝은 색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신 게 좋냐면 현안유, 반섬화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해요. 다시 말한다면 화산이 이렇게 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는 속도가 어떠냐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식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직 자체가 막 커다랗게 만들어지기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굳어졌죠. 그래서 세립질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굳어졌어요. 그래서 반려암, 삼노암, 화강암, 반섬화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얘네들은 느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매우 커다랗게 변하는 조립질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원광물이 이제 부피비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감남석하고 휘석이 이쪽에 해당된다는 거 하나를 기억하고 이쪽에서는 석영하고 장석이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염기성암은 휘감 그리고 산성암에서는 장석하고 석영하고가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화성암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암석 A와 B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다. 지금 보니까 A는 세립질 쪽에 가까운 거고요. B는 조립질 쪽에 가깝대요. 근데 SiO2 함량이 얘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는 그랬잖아요. 현, 안, 유 이렇게 됐죠. 여기는 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현무암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조립질에 가까웠으니까 한, 삼, 화 그러니까 B는 화강암에 가깝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 뭐라고 줄 수도 있냐면 요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얘네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땐 조금 더 헷갈리겠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는 현무암이다 맞는 말이고요. B는 심성암이다. 그쵸? 조립질인가 심성암이 맞는 거고 두 암석은 같은 종류 아니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 얘는 현무암질이고 얘는 유문암질이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선지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13번. 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마그마로부터 생성된 두 암석이다. SiO2 함량이 훨씬 더 적고요. 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무암질이 되는 거고 얘는 유문암질이 돼요 라고 하나 기억을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조립질이래. 그쵸?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유문암이 되는 거겠죠. 근데 유문암질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립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세립질이니까 얘가 유문암이 되는 거고 얘는 화강암이 된다. 잠깐만요. 현안유 반섬암, 반려암이 된다라고 적어야겠죠. 자, 따라서 암석의 색은 A가 B보다 더 어둡다. 그쵸? 우리 아까 전에 SiO2 함량이 적으면은 대신 다른 다른 광물에 대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A보다 B가 깊은 곳. 그쵸? A가 조립질이 되고 B가 세립질이라고 했으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는 A보다 B라는 말이 틀린 말이 돼야겠죠. A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A에 해당하는 암석은 화강암이 아니라 반려암이라고 해야 되고 B에 해당하는 암석은 현무암이 아닌 유문암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디귿선지가 틀린 말이 되니까 1번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4번 그림은 화성암의 종류와 화성암을 구성하는 조원광물의 부피비다. 지표 근처에서 생성되었다. 화산암에 해당된다. SiO2 함량 69% 이상이다. 유문암에 해당된다. 그래서 주요 광물은 정장석하고 석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줬네요. 따라서 얘는 유문암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15번 다음은 용암대지래요. 그러니까 용암대지가 이제 나왔으니까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얘네들이 이제 SiO2 함량이 높은 애들은요 화산이 분출될 때 어떠냐면 이렇게 조용하게 분출이 돼요.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막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유동성이 어떠냐면 좀 적어요. 커요. 유동성이 매우 커요. 그에 비해서 얘는 유동성이 좀
작습니다. 그럼 이걸 바꿔볼게요. 점성이라는 말로 바꾼다면 얘는 점성이 작은 대신에 얘는 점성이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여있는 지형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종상화산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상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용암대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얘는 누구냐?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대로 굳어져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마 폭발하듯 분출한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유문암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된다. 가를 구성하는 곡물은 SiO2 함량이 52% 이해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가 구분이 굳기 전에 마그마는 해령에서 분출되는 마그마와 같은 종류다. 그쵸? 현무암질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암 지형과 심성암 지역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어떠한 지형들이 나타나냐라는 거였는데 화산암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 여기가 심성암이고요. 여기가 화산암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와 철원과 울릉도, 독도 같은 곳인데 대부분이 다들 어디냐면 신생대 때 터졌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됐다는 게 매우 특징이고 한탄강 유형 같은 경우에도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 때문에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냉각이 됐기 때문에 뭐가 또 나타나냐? 주상절리. 그러니까 오각형이나 이렇게 육각형의 이렇게 기둥 모양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 보고 우리는 화산암 지형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나 설악산이나 오대산 이역 등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이 중생대 때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암석이 침식작용으로 이렇게 깎여나가면서 위쪽에서 융기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쪽에 닿은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누가? 심성암이요. 근데 이 위쪽에 있는 게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다 사라지고 사라져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누르는 힘이 있었잖아요. 압력이 셌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사라져 버렸네 이렇게. 그쵸? 그럼 얘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얘가 압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뚫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판 모양처럼 이렇게 딱 닿은 거지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얘네가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상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번 이제 한반도의 화산암 지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림 간엔 북한산이다. 얘 북한산이래요. 그러면 심성암이 있겠네요. 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는 제주도래요. 제주도니까 얘는 뭐에 해당된다? 얘는 현무암질에 해당이 되겠구나. 다는 마이산이래요. 그러면 얘도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화강암 쪽에 이제 가깝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타포니 지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얘를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화강암이나 현무암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건데 퇴적암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가와나는 같은 성분이 마그마에서 생성되었냐라고 했는데 얘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SiO2 함량이 높은 유문암질이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적은 현무암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고요. 가는 조립질이고 나는 세립질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 다이선 타포니 지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것 보고 타포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7번 볼게요. 그림 가하고 나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두 지역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철원의 한탄강 유역이라고 했으니까 SiO2 함량이 적은 거죠.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신생대래요라는 것까지 같이 가주세요. 설악산의 울선바위네요. SiO2 함량이 높은 거였죠. 그리고 화강암질 마그마가 되었던 거였죠. 그리고 얘는 중생대였어요. 기억선지. 두 지역의 암석은 같은 지질신 아니요. 신생대하고 중생대잖아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 가는 분출된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돼서 생성된 뭐가 나타났어요? 주상절리가 나타난 게 특징이었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엔 뭐예요?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상절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선지 맞는 말. 나는 압력의 감소로 형성된 절리. 그게 판상절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18번. 다음은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 단면과 주변 해역의 탐사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다. 그쵸? 우리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얘도 대표적으로 뭐가 터진 거냐면 화산이 터져가지고 신생대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퇴적물이 해수면 위까지 두껍게 쌓여있냐라고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파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침식작용이 나타나야겠죠. 그러니까 퉁퉁 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껍게 작아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두껍게 쌓여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화산선 중에 가장 나이가 많냐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동도와 서도로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도 맞고요. 독도는 주로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번이 답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이제 마치긴 할 건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멘틀 대로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고, 또 하나는 뭐에 대한 내용을 배웠냐면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어야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멘틀 대로가 아니라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멘틀 대로는 이제 뭐냐면 판 경계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설명이 됐는데 판 내부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판의 내부를 설명할 수 있는 플룸 구조론이 나온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래서 열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왔어요. 왜? 플룸 구조론에서 열점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마그마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사실은 구분 짓는 게 제일 좋아요.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그 다음 누구로?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 짓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SiO2 함량이 현무암질은 52% 이하인 거고요.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63% 이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껴여져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안산암질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어떠냐면 높았고요. 얘는 온도가 낮았어요. 이거는 이유를 이제 안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SiO2 함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함량이 높냐면 다른 원소들에 대한 함량이 높아요. 특별히 이제 금속 같은 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매우 높아야지 얘네가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했었죠. 점성은 유문함질이 높고 현무함질이 낮았는데 SiO2라는 게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제 구조를 지키기가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끄는 힘이 있겠었기 때문에 얘는 점성이 높았죠. 그러면 당연히 뭐는 유동성은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유동성은 현무함질이 컸던 거고 유문함질은 낮았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화산체가 만들어지는 걸 봤었죠. 얘는 용암대지가 되는 것이다. 또 뭐가 만들어진다? 순상화산이 만들어진다. 유문함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종상화산이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고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사회시간 배웠으니까 기억나겠죠? 그럼 등고선이 이렇대 하나는. 근데 얘는 높이가 1000m래. 또 하나는 등고선이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미터냐? 이제 500m래.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누가 순상화산이고 누가 종상화산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좁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어때요? 아주 급격하겠죠? 종상화산이 기울기가 급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종상화산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완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순상화산이 된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은 그래프를 봤어요. 그죠?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 지하에 온도 분포가 하나 있었죠.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이 멘틀의 용융 곡선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왔어요? 하나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압력의 감소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거고, 용융점이. 또 하나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나타났다 라는 것까지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암석 생성되는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결론을 지어주시면은 오늘의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마칠 건데요. 꼭 공부하시고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